안녕하세요. 2025년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받은 자료가 오늘 150억 이상 변동성을 보였거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의 상세 분석 리포트인데요. 이걸 토대로 오늘 시장의 핵심 동력,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딱 보니까 오늘 시장 주도주로 사면, 일승, 원익홀딩스, 또 뉴로핏, 클로봇, 동방성기, 한국선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름만 봐도 로봇, 조선, 반도체 이런 키워드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잠시 후에 이 종목들이 왜 또 어떻게 시장의 중심에 섰는지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들 하나씩 풀어가 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상한가죠. 동일 스틸럭스 30% 딱 마감했네요. 자료 보니까 중소형 철강주 강세 분위기도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슈가 두 가지 언급됐어요. 하나는 그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이름이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 다른 하나는 대선조선 관계사 보유 사실. 이 마스카 프로젝트, 이거 이름부터 좀 심상치 않은데 오늘 시장의 파급력이 꽤 컸던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마스가 프로젝트 기대감이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였어요. 단순히 그냥 기대감이라고만 하기에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컸죠. 자료 안에서도 해시태그 조선 이 키워드가 6번이나 나올 정도니까요. 이게 그냥 일반 협력이 아니라 미국하고 한국 간의 대규모 전략적인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 이런 성격이라 시장이 주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규모나 지속기간 이런 면에서 일반 수주랑은 좀 차원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기대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 스틸럭스뿐만 아니라 오늘같이 오른 1승 22.90% 올랐죠. 그리고 조선선제도 20% 넘게 올랐고 동방성기 14.3%, 한국선제 11.1% 이런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다 이 테마를 동력으로 삼아서 같이 움직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심지어 어제 강했던 오리엔탈 전공이나 CP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이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고요. 이런 대규모 국가 간 프로젝트는 관련 산업, 특히 이제 부품이나 쥐자재 공급하는 업체들한테는 장기간 좀 안정적인 수혜를 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요.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아,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진 그 전략적인 중요성, 또 규모 때문에 단순 기대감을 넘어서는 파급력을 보였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조선주와 함께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축은 역시 해시태그 로봇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사면이 29.90% 상한가 딱 기록했는데 국내 최초로 고하중 자율주행 로봇 상용 개발 성공했다. 이 소식이 결정적이었네요. 이야, 이 소식 하나로 전일 대비 거래량이 무려 27배. 국내 최초 상용화. 이 타이틀의 힘이 정말 대단한데요. 맞습니다. 사면은 정말 명확한 개별 호재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한 케이스죠. 국내 최초라는 게 아무래도 기술적 리더십을 시장에 딱 각인시키는 효과가 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로봇 테마 자체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하루이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클로봇 오늘 17% 상승했는데 이 경우는 사면하고는 또 동력이 좀 달랐어요. 바로 그 노란봉투법 공포 그리고 내년 시행 소식 때문입니다. 아, 노란봉투법이요? 이게 그 노동조합법 개정안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좀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교섭권 강화하는 내용. 근데 이 법안 시행이랑 로봇주 상승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좀 궁금하네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노사 분쟁 관련 위험이라든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잠재적인 부담을 줄이려고 인력 의존도는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 즉 자동화나 로봇 도입을 더 서두를 수 있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입법 활동이라는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특정 산업, 그러니까 로봇이나 자동화 산업의 성장 기대로 이어지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법 리스크가 오히려 로봇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해석이군요. 흥미롭습니다. 자, 로봇 테마 얘기 나온 김에 원익홀딩스도 안 짚어볼 수가 없네요. 20.7% 상승. 이 종목은 해시태그 로봇뿐만 아니라 해시태그 반도체, 해시태그 지주사 테마까지 겹치면서 더 큰 시너지를 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 개 좀 핫한 테마에 발을 걸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한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닉홀딩스가 로봇 사업도 하지만 그 핵심 자회사들이 반도체 장비 쪽에 강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룹 전체의 지주사 역할도 하고요. 마침 오늘 반도체 테마, 또 지주사 관련 테마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모멘텀이 동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성장 테마에 같이 속해 있는 종목들이 특정 시기에는 시장 주목을 확 받으면서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기도 하죠. 네, 해시 반도체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쪽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원희홀딩스 말고도 오늘은 심택이 14%, 또 하나마이크론 12.4% 상승, 이 두 종목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CXL, 그러니까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기술 개발하고 적용의 속도를 낸다? 이 소식이 핵심 동력이었다고 분석돼 있네요. CXL, 이거 요즘 반도체 업계에서 정말 뜨거운데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이고 왜 이렇게 시장이 열광하는 건가요? CXL은 간단히 말하면요. 컴퓨터의 두뇌인 CPU랑 메모리,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가속기, 얘들 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확 높이고요. 메모리 용량도 훨씬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아, 인터페이스 기술? 네, 특히 인공지능 AI 시대에 데이터가 폭증하잖아요. 이걸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죠.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 서버 성능이랑 효율을 크게 올릴 수 있으니까요. 이 기술을 먼저 잡거나 관련 부품, 장비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선두 기업들이 CXL 관련 투자를 본격화한다. 이런 소식은 관련 생태계 전체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아, 마치 데이터 센터 안에다가 더 넓고 빠른 고속도로를 놓는 그런 효과군요. 설명을 들으니까 왜 주목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CXL 테마로 같이 올랐는데도 종목별로 수급 데이터는 좀 달랐네요. 자료 보니까 심택하고 하나마이크론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각각 플러스 81억, 플러스 7억, 또 플러스 97억, 플러스 70억. 이게 뚜렷한데 원익홀딩스는 오히려 기관이 순매도 마이너스 13억을 기록했어요. 같은 테마인데 왜 이렇게 투자 주체별 판단이 갈렸을까요? 그 점 아주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투자 주체별로 CXL 수의 강도나 시점에 대한 판단이 좀 달랐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외국인이나 일부 기관은 심택이나 하나마이크론이 CXL 전환 과정에서 더 직접적이고 빠르게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고요. 다른 기관은 원익홀딩스의 경우 로봇이나 다른 사업부 가치를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반도체 모멘텀보다는 다른 요인을 더 중요하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는 투자 기간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외국인이나 좀 장기 투자 성향 기관은 CXL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샀는데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리는 기관은 원익홀딩스에서 매도했을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순 없죠. 셋째는 각 종목별 밸류에이션이나 기존 보유 비중에 따른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같은 테마 안에서도 수급이 엇갈리는 건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시각과 전략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계속 보는 게 시장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같은 재료를 보고도 해석과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거래대금 상위권에도 이름을 올린 뉴로핏입니다. 19.7% 상승. 일본의 주요 의료센터하고 뇌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뉴로핏 아쿠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이 주가를 크게 밀어 올렸네요. 거래 대금도 2,500억 원 넘었으니까 시장 관심이 정말 뜨거웠다는 거죠. 이 계약 뉴로핏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 계약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뉴로핏은 의료 AI, 특히 그 뇌질환 진단 보조 솔루션 분야에서 꽤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거든요. 이번 일본 주요 의료센터 계약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기술력의 객관적인 입증이죠. 아무래도 좀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의료시장의 주요 기관에서 뉴로핏 솔루션을 썼다는 건 그 기술 완성도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이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 그렇죠. 둘째는 본격적인 해외 시장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계약을 발판 삼아서 일본 내 다른 병원으로 공급을 늘리거나 더 나아가서 다른 선진국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전일 대비 거래량이 20배나 늘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이 계약에 거는 기대감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조선, 로봇, 반도체와는 또 다른 축이죠.
의료 AI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기술력 입증이랑 해외 시장 확장, 교두보 확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한편 오늘은 증권주들 움직임도 좀 예사롭지 않았어요. 상상인 증권이 21%나 급등했고 미래에셋 증권도 11.6% 상승 마감했습니다. 배경으로는 그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 이게 지목됐네요. 특히 상상인 증권은 전일 대비 거래량이 무려 97배. 이 정도면 거의 없던 거래량이 터져 나왔다고 봐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이거 주식시장의 오랜 숙제 같은 거죠. 연말만 되면 이 기준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곤 했는데 기준이 완화되면 소위 큰손 투자자들 매도 압력이 줄고 시장 유동성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일수록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상인 증권 거래량 폭증은 이런 기대감이 얼마나 강하게 반영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가 270억 원이나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부국증권은 8% 상승했는데 이건 조금 다른 이유네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안 추진 기대감.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요? 이것도 결국 해시태그 정책, 해시태그 규제 변화랑 관련된 움직임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사주 매입 후에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면 이건 주주환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보통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국증권처럼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특히 주목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시태그 정책이나 규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특정 섹터나 관련 종목군 전체의 투자 심리를 크게 좌우하는 변수가 됩니다. 다만 이런 정책 기대감이라는 게 실제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시기가 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이런 정보들은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항상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저희는 제공된 자료에 담긴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는 역할이니까요. 네, 정책 관련 테마는 기대랑 현실 사이의 간극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해시 철강 테마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동일 스틸럭스는 마스카 프로젝트랑 연결됐는데 다른 철강주들은 또 다른 모멘텀이 있었네요. 금강공업 12.9% 상승. 이거는 자회사 산미금속이 차세대 선박 엔진용 특수 소재 수주에 성공했다. 이 소식이 호재였고요. 금강철강은 9.3% 상승했는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랑 K스틸법, 재정 기대감, 이게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금강철강 전일 대비 거래량이 무려 1247배. 1247배. 와, 이건 정말 기록적인 수치 아닌가요? 네. 1247배 증가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죠. 거의 거래가 없던 종목의 어떤 특정 뉴스가 딱 트리거가 되면서 시장 관심이 폭발적으로 집중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해쉬 철강 테마 안에서도 개별 종목들의 상승 동력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금강공업은 자회사를 통해서 해쉬의 조선 테마랑 연결고리가 생기는 반면에 금강철강은 정부의 주택 공급, 해쉬 정책, 이런 건설 경기 부양책 그리고 철강 산업 자체를 지원하는 법안, 그 K스틸법 기대감하고 연결되는 시기죠. 이건 같은 산업군에 속했더라도 각 기업의 주력 사업이나 연관된 전방 산업에 따라 모멘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금강철강의 거래량 폭증은 그만큼 특정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시장의 기대 혹은 정보 민감도가 아주 높았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테마 안에서도 이렇게 결이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는군요. 그 외에도 자료를 보면 정말 다양한 개별 이슈들이 있었어요. 미투오는 9.4%는 넷플릭스와 파트너십 가능성 제기되면서 올랐고 보성파워텍은 9.1%는 한수원 사장 방미 소식이랑 맞물려서 원자력 테마가 다시 부각되면서 상승. 또 UNAI는 8.3%는 삼성이 구미에 AI 연구 생산 거점 투자한다. AI, 투자, 이 소식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움직였고요.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시장을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자료에서 명시적으로 주도주로 꼽힌 종목들, 삼현, 일승, 원익홀딩스, 유로핏, 클로봇, 동방성기, 한국선제.
이 종목들이 결국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눈 로봇, 조선, 반도체, 그리고 의료 AI 같은 핵심 테마들을 대표하는 얼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들 주도주는 단순히 등락률만 높았던 게 아니고요. 다른 지표들을 같이 봐도 시장의 중심에 있었다는 게 확인됩니다. 자료에 첨부된 그 등락률, 거래대금, 거래량, 그리고 전일 대비 거래량 증가율 상위 리스트를 보면요. 이 주도주들이 여러 목록에 중복해서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여러 지표에서요? 네. 예를 들어서 클로봇은 거래대금 1위였고요. 뉴로핏은 거래대금 2위면서 등락률, 거래량 증가율에서도 상위권이었죠. 사면, 일승, 원익홀딩스 이런 다른 주도주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표에서 동시에 상위권에 오른다는 건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과 자금이 해당 종목이랑 테마에 집중됐다. 이런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금강철강 1247배, 이거 말고도 한국주강 402배, 상상인증권 97배, 이렇게 평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량이 폭증한 종목들이 눈에 띄네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는 보통은 해당 종목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보 유입, 예를 들면 예상치 못한 호재성 뉴스 발표나 루머 확산 이런 게 있었거나 혹은 특정 세력의 집중적인 매매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때로는 기술적 분석상 중요한 지점을 돌파하면서 추격 매수가 몰리는 경우도 있고요. 금강철강이나 상상인증권처럼 특정 정책이나 뉴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경우도 있지만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급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량 급증의 배경을 좀 면밀히 파악하고 이게 지속 가능한 모멘텀인지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현상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급등주 따라잡기식 매매는 변동성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항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 시장은 해시태그 조선, 해시태그 로봇, 해시태그 철광 이런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아주 강한 에너지를 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력으로는 마스크라 프로젝트나 CXL 기술처럼 구체적인 산업 이슈가 있었고 또 노란봉투법이나 양도세 기준 변경 같은 해시태그 정책 관련 기대감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흥미로운 점은 첨단 기술 분야랑 전통산업 분야가 각기 다른 하지만 강력한 모멘텀을 받아서 함께 시장 전면에 나섰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관찰이십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는 로봇, AI, 또 차세대 반도체 기술, CXL 이런 것들이 주목받는 동시에 국가적인 프로젝트나 정책 지원 기대감에 힘입어서 조선, 철강 같은 전통적인 기간 산업 역시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현재 시장이 단기적인 테마 플레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구조 변화나 국가 정책 방향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2025년 9월 9일 시장 분석 자료를 토대로 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과 그 배경이 된 핵심 테마들을 심층적으로 탐색해봤습니다. 3N의 로봇 기술 상용화 소식이 가져온 파급력, 또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거대 서사가 조선 관련주에 미친 영향, CXL이라는 차세대 기술 이슈로 들썩인 반도체주, 그리고 정책 변화 기대감에 반응한 증권주와 철강주까지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살펴봤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모든 분석은 전적으로 제공된 자료에 기반한 것입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주가의 오르내림만 보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뉴스나 거래량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테마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얽혀 있는지 이걸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시장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료 말미에도 나와 있듯이 투자는 결국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신중한 결정 과정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로봇, AI 같은 미래 기술 분야와 함께 마스카 프로젝트나 정부 정책 같은 특정 동력에 힘입어서 조선, 철강 같은 전통 산업 분야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미래 기술과 전통 산업, 즉 신경제 동력과 구경제 동력이 함께 시장의 전면에 부각되는 현상. 이것이 현재 우리 시장의 심리 상태나 더 큰 경제적 전환 과정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께서는 이 현상 속에서 어떤 의미나 연결고리를 발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저희와 함께 깊이 있게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